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43% 상승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950억 정도 코스피에서 빠져나왔고요. 기관 투자자는 한 700억 정도를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는 거의 부합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팔았는데요. 매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급 자체는 지금 코스닥은 계속 좀 빠져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특히 기관 투자자는 좀 전체적으로 많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단기간에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좀 줄 수 있을 법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수에 대한 상승도 특정 종목 위주로의 그런 상당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하면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는 2409포인트로 계속 이제 비슷한 자리를 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좀 이제 고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박스권을 좀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선을 이제 갈지 말지를 계속 이제 결정을 하는 단계이고요. 여기서 21선, 61선, 5일선이 모두 또 모인 지점에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FOMC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도 많이 해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한 그런 은행주들에 대한 위험이 계속 이제 연장이 되고 있지만 그게 이제 하나 둘씩 나올 때마다 하나 둘씩 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차분하게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고 증시는 반등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금리도 무난하게 인상을 멈추고 올해 안에 이제 금리를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내년이든 올해 말이든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우량주 중심적으로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한 7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94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는 매수를 좀 이어가다가 지금 매수를 좀 멈추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에 매도를 좀 이어가다가 한 3일 정도 매수하고 오늘은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이제 증시가 흘러가고 분위기가 형성될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확실히 이제 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 근처에서 이제 박스권을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확실히 이제 해결이 되면서 좀 이제 상승 방향으로 틀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다우 나스닥도 마찬가지 하락으로 진행했다가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증시 흐름이 지금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으로 힘을 많이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환율도 마찬가지 1300원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13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환율 자체도 안정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00원 근처에서 지금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은 이제 0.5% 정도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고요. US 2000은 1.6%로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한 1% 내외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톡스도 마찬가지 1.2% 정도 상승하면서 반전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조금은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 끝까지 가봐야지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은행에 대한 리스크가 좀 이제 극대화되는 시기는 조금 넘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방심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가 하나씩 해결된다면 당연히 이제 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 국채 금리도 결국에는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잠깐 반등을 했지만 3.45% 정도지만 점점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금리 뭐 이런 전체적인 증시 흐름이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 가도록 하고요. 어, 오늘 선물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증시 분위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좀 좋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번 주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50원 하락해서 15,9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2.15%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가 좀 하락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두산에너빌리티도 하락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16,000원을 이탈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량은 전날보다 더 감소를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종가는 이제 15,940원 정도, 10원 정도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큰 변화 없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옵션 만기 18,000원을 찍고 그때 이후로부터는 쭉 이제 주가를 좀 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고부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좀 주는 모양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특정한 이유 때문에 옵션 만기 때 매수량을 확 늘리고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매수량이 줄은 채로 의도대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470만 주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16,000원까지도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고점을 찍고 이제 꽤나 이제 하락을 했고요. 결국에는 121선 근처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소식과 함께 금요일에 잠깐 반등을 했었는데요. 그 금요일 반등을 또 이제 깨고 하락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그 세력이 딱 보이죠? 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수급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수급을 올렸다가 이제 수급을 내리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때 그 수급과 지금의 수급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보았을 때는 이 올리는데 이 들어갔던 물량을 지금 다 매도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였든 결국에는 매수했던 양을 지금 뱉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도 주가를 또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좀 유사하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크게 지금 오래 보신 분들은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크게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매도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전에는 이제 한 번씩 반등을 시켜주는 구간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반등 구간 없이 한 번에 쭉 내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바닥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이제 바닥 라인을 형성하지 않고 계속 이제 저점을 낮춰가면서 하락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처럼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주는 그림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중으로 좀 그 바닥이 나오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확실히 동일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신한증권에서 계속 거래 상위를 차지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좀 며칠째 이 수급을 분석해 보았을 때 거래원을 보시면 지금 이제 JP모간이 매수를 했던 것을 매도를 하면서 모간서울로 좀 넘기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JP모건과 지금 신한증권이 매도를 하면서 지금 모간서울로 좀 넘어갔던 모양새였습니다. 근데 그 모간서울이 지금 물량을 받고 지금은 또 이제 모간서울에서 물량을 뱉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물량을 채우고 지금 물량을 다시 뱉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런 공매도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이제 언제 멈출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네, 그런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때가 이제 MSCI 리밸런싱 기점이었기 때문에 모건서울이 주로 움직인다는 것은 그 MSCI 리밸런싱 관련한 지분 늘리기 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지분을 채우고 나서부터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분 채우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지금 이제 매도를 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기관 투자자는 매수량을 늘리고부터는 크게 이제 이탈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가 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74만 주를 매도하면서 네, 계속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부터 3월 26일부터 해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기관 투자자도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융 투자 중심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매도했지만 크게 많은 물량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매수했던 물량을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모펀드도 23,000주 매도했지만 크게 지금 뭐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을 하였고요. 그 이탈한 물량만큼 또 이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공매도 잔고가 지금 934만 주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80만 주에서 또 한 50만 주 가량 증가를 하였고요. 네, 지금 21일부터 그죠? 3월 20일부터 해서 꾸준히 30만 주, 50만 주씩 공매도 잔고가 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쭉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고요. 그러면 공매도 잔고를 상환을 하면서, 네, 상환을 하면서 물량을 모았다가, 네, 물량을 모았다가 그 물량을 다시 공매도화 시키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가 다시 또 늘어나면서 그때 고점이었던 1,500만 주 수준까지 다시 증가를 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연일 또 일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걸 보았을 때는 또 이제 꽤나 공매도 잔고를 다시 채워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었던 3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공매도 잔고가 더 이상 크게 줄어들지 않고 네, 이렇게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옵션 만기까지는 공매도 잔고를 꽤나 이제 많이 상환시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채우는 모습이었고요. 추후에 움직임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일별 공매도 거래량이 많았다라고 해서 네, 계속 반드시 이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장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체결 상환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여기 상위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체결이 150만 주, 상환이 이제 50만 주 정도 되어서 95만 주가 또 이제 증가를 했고요. 2,600만 주 정도로 네, 대차장고가 다시 한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주, 2,400만 주 수준으로 네, 진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200만 주 정도 또 증가를 하면서 대차 잔고가 다시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공매도 잔고와 함께 또 이제 잔고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담을 가질 만큼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간 이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눌러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깨지 않고 다시 진행을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패턴이 이어지는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차장고, 공매도 잔고도 네, 상승을 멈추고 좀 이제 다시 상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주기를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추적 물량은 74만 주에서 오늘 45만 주로 오늘 이제 반대로 좀 줄었고요. 보유율 자체는 12.09%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12.8% 수준에서 12.09%까지 지금 이제 외국인 보유율이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비율로 따지면 네, 주식 수가 한 400만 주 정도 지금 이제 빠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제 계속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거래원에서 꾸준히 보이고 있던 그런 JP모건과 모건서울이 지금 이제 주가를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움직임에 지금 계속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전에도 올라갔던 경우가 있었고 내려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폴란드 원전 수주 소식과 함께 좀 강하게 올라갔던 주가가 한 달 반 동안 이제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치고 나갔다가 또 한번 이제 또 힘을 빠지면서 그대로 내려왔을 때 또 똑같은 소리 들었죠.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옵션 만기에서 좀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줬었는데요. 그 힘을 줬던 상승에서 또 한번 이렇게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락세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특이하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꽤나 이제 유지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전 KPS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원전 관련 종목들은 어느 정도 지금 라인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BH 같은 경우는 큰 상승 없이 지금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네요. G2파워 같은 경우도 네, 상승분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좀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월봉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16,000원이 되든 17,000원이 되든 15,000원이 되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가 범위 안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제 계속 하락을 했을 때 우리가 지켜보던 그 라인이 이제 지켜지는지 네, 그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상승을 한다면 다시 한번 이 17,400원을 가볍게 뚫어주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주식 주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이 주가가 어떻게 해서 떨어지고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뭐 그걸 우리가 매일매일 신경을 쓰고 매일매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이제 네, 매일매일 제가 제시를 해드렸고 네, 아무래도 기업이 상황이 개선이 되고 네, 재무가 개선되다 보니 계속해서 좀 좋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꽤 생기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근데 뭐 결국에는 이제 내려왔다면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얼마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못했지만 꾸준히 지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이왕 기다린 김에 시간을 좀 더 길게 두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네, 오늘 요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고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연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계약을 이번 주에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 이후에 지금 기사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통적인 기사를 보면 이렇게 자세한 계약금이 적혀 있지 않고 네, 그냥 정부 부처 주간 일정 보도 계획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29일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죠. 네, 장관이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계약 체결식을 하게 되는데 2시 10분에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9일이면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후에 네, 주기기 계약 체결식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주기기 계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적인 계약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주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핵연료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전 KPS고 그 주기기를 이제 뭐 원전을 설계를 하고 그런 기업들은 이제 한전 기술입니다. 그래서 두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 그 다음에 한전 KPS가 아마 이 주기기 계약의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전에도 이제 잠깐 언급되었듯이 2조 9천억 원으로 이제 추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기사 하나 이외에는 단 하나의 기사도 그 수주 규모에 대해서 언급이 된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그런 소식들이 막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엠바고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네, 공식적인 일정을 앞두고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미 이제 그런 규모라든지 그런
소식들은 일찌감치 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오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금요일에 이제 바짝 이제 그 소식이 나왔다가 이 주가를 쭉 눌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이 이제 또 수요일 오후에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그 움직임이 나온다면 수요일 오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제 많이 나올 텐데요. 후속 소식도 있을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국가산단이죠. 네, 국가산업단지로 이제 창원시가 설정이 되었는데 거기 이제 방위산업단지와 원자력산업단지가 또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조 4천억을 이제 투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원자력 관련해서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협력 업체들과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풍부한 기반과 더불어서 신사업, R&D, 고급 인재 육성 등을 한 곳으로 또 집적화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등 원자력 산업 핵심 기업과 협력사 170여 곳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원자력 산업 분야의 경우는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 재개를 앞두고 있고 범정부 차원에서 원전 수출 확대를 위한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원전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텍소노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의 친환경 관련 정책 자금은 물론 민간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투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저렇게 이제 산업단지까지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환경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 정도고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IR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또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IR 자료는 두산 에너빌리티 홈페이지에 있고요. IR 자료에 2023년도 자료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앞에 뭐 매출 실적 뭐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당연히 이제 개선되었다. 그죠? 부채 비율이 118%까지, 그죠? 연결 기준 118%까지 떨어졌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고요. 네. 재무 개선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그 뭐 추가 유상증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재무 개선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 수주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외형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2023년 수주 계획이 이렇게 이제 IR 자료에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국내 대형 원전과 SMR 등을 이제 3.1조 원으로 수주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중동 복합화력, 뭐 동남아 복합화력 등 이제 1.9조 원을 EPC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수주 실적을 보게 되면 EPC 사업에서 동남아와 중동이 아니라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서 오히려 1.2조 원 가까이를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해서는 신한울 3, 4호기가 2.9조 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일에 이제 계약 체결했을 때 기사가 막 쏟아지겠죠. 네, 그때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9조 원이라고 했을 때는 SMR 0.6조까지 해서 지금 이제 3조 5천억 정도를 수주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SMR이 이제 원자로 주기까지 다 수주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자재 수준이었기 때문에 6천억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일부라고 하더라도 3조 2천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만 합치더라도 벌써 4조 5천억 수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1분기 수주를 달성을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연 목표의 수주치의 거의 50% 정도를 지금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복합화력, 동남아 복합화력이 이제 추후에 수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치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대형 가스터빈 실증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와 신재생 등 이제 이렇게 2천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수소 그 산업단지가 블루 액화수소죠. 그것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액화 플랜트가 또 완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이 수소 생산을 하면서 수소를 팔게 되었을 때 또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창원 연료전지를 또 이제 공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0.6조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서비스라든지 기자재, 그런 건설들이 있고요. 국내외 서비스 단품 개보수 등, 그다음에 일반 건설 등 이렇게 이제 서비스와 기자재 건설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납품을 한다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원전에 대한 유지 보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원전도 진행이 되고 있고 UAE의 그런 해외 원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유지 보수에 대한 수주를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 그런 유지 보수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지금 이제 EPC에서 기자재 중심으로 사업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도 지금 이제 유력 사업으로 눈에 띄고 있는데 글로벌 파운드리 기업이 된다라는 이 포부를 밝힌 만큼 지금 이제 기자재 중심으로 납품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으로 이제 지금 기업에 대한 체질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자재 비중이 지금 25%에서 58%까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추후에 그 기자재 공급을 하면서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그런 지속적인 기자재 납품과 그다음에 기자재 교환, 그다음에 기자재 유지 보수에 대한 서비스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추후에 그런 글로벌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2025년부터는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 전망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뭐 이제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 뭐 가스터빈, 그다음에 풍력 관련한 전망치인데요. 사실 제가 매일매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점은 1분기 만에 이제 꽤나 이제 많은 수주량을 목표치를 채웠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수주가 막 하나씩 발표가 되면서 공교롭게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주 발표가 나오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한번 다시 딛고 반등을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또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내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주를 4주를 했는데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계속 떨어진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지지를 하고 결국에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전에 1분기 만에 또 4조를 달성했던 적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다각화를 하면서 사업을 다각화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여러 방면에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이 지금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월 29일 주주총회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신한울 3, 4옥에 대한 계약 체결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 특히 이제 신한증권, JP모간, 모간서울 쪽에서 나오는 그 매도 물량이 이제는 조금 멎어들지 또 이제 내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매수를 했던 그 세력이 그대로 매도를 하면서 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가 뭐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수주하기 전에 올렸다가 수주를 해서 내린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옵션 만기 기점으로 해서 좀 특정 물량을 채우고 그 물량을 다시 좀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화 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좋은 소식들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 주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종목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의 종목들도 같이 한번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시작은 조금 이제 기분 좋지 않게 시작을 했지만 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반등을 하면서 좋게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